어제의 100년을 품고 내일의 100년을 꿈꾸는 도시. 시민이 좋아합니다. 하남이 좋아집니다. 이곳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입니다. 시민과 함께 백년도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힘으로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합니다. 주요 정책은 참여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시정은 투명하고 정의롭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동체 복지와 공공의료를 체계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며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진로 적성 지도 내실화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연간 30만 명이 찾는 위례길, 에너지 넘치는 다양한 레포츠 시설, 문 밖을 나서면 자연이 말을 걸고 문화와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도시 곳곳의 도서관은 문화와 정보, 지식의 요람으로 시민의 지성을 키우고 있으며 움직이는 평생학습관을 통해 누구나 희망하는 곳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며 평생학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굴된 백제 횡열식 석실묘는 하남시의 백제 정체성을 밝히는 결정적 유적으로 하남시는 이 지역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박물관을 건립해 진정한 역사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갈 계획입니다. 지하철 개통으로 길과 길은 더욱 빠르게 이어지고 광역 2층 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체계는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로고젝터를 설치해 24시간 안전한 도시 하남시를 지켜나갑니다. 빠른 인구 증가와 함께 급성장하는 하남. 성장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남시는 신도시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원도심 재생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과 지역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외형뿐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높은 명품 도시로 그 번영을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복합 쇼핑몰을 완성하여 지역 경제는 활기로 가득합니다. 우량 기업이 속속 모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잘 사는 하남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하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개소해 공격적인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일하고 싶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남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해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를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에게나 자부심이 되는 도시. 균형 있게 발전하며 채우고 나누는 공정성이 살아있는 수도권 최고 빛나는 도시를 향해 하남시는 오늘도 시민과 함께 속도를 높입니다. 시민이 좋아합니다. 하남이 좋아집니다. 빛나는 하남.
네, 안녕하세요.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를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을 위해서 저희가 멋진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하남시 사랑방 평생학습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학습 동아리 시대 흐름의 기타 공연입니다. 여러분 랜선 박수로 이분들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걸었지. 내 이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조금 켜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분다. 꽃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조금 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조금 켜지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너 다른 길랬고 근데 너 다른 길랬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갈게요. 지지도 못한 약속 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바보인가요? 당신을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해도 모든 걸 잊어줄게요. 그렇지만 당신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 속에 당신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어떡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당신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 속에 당신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어떡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저희 함께 좀 시대의 흐름 기타 공연 보면서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요.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분들께서 탬버린 흔들고 싶다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저희가 좀 즐거운 기운을 받고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자랑스러운 하남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회예요.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는 ESG
이롭게, 새롭게, 그리고 함께 그리는 하남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ESG 포럼과 배움터, 그리고 성인문예 작품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특별 활동이 기간 내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성인문예 작품 전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오늘부터 7일간 팔당 팔화 수변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끔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제 뭐 내일 모레 주말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가셔서 직접 작품을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를 준비해 주신 김상우 하남시장님의 개회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장 김상우입니다. 하남시 제1회 평생학습 박람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이롭게 새롭게 함께 그리는 미래 하남 진심으로 기쁩니다. 시민 여러분, 하남시 더불어숲 나무 보셨죠?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숲 나무처럼 하남의 나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긴 가지와 열매가 평생학습 도시였습니다. 하남시는 2019년도에 평생학습 도시가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지정 이후 3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왔습니다. 첫째, 우리의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은 하남 팔레트 사업입니다. 물감을 팔레트에 섞어서 쓰듯이 우리 하남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부서 간에 협업한 사업이었습니다. 하남 팔레트 사업. 둘째, 촘촘한 평생학습망의 구축입니다. 별자리 학습마을 27개 아파트, 또 빛나는 학습공간 83곳이 생겼습니다. 더욱 늘려나가야겠습니다. 셋째, 우리 하남시 평생학습 ESG 경영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와 가버넌스, 이 협치를 우리 하남시 평생학습 분야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감염병 시대, 평생학습 시대에 우리 지평을 넓혀주고 지속가능한 마을, 지구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는 평생학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평생학습의 정신 여러분 아시죠? 모든 곳이 배움터고 모든 사람이 스승이다. 하남시민이시기도 한 교육부총리 김신일 부총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남시를 평생학습 도시로 이끄는데 큰 어른으로 역할을 해주신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남시 평생학습 도시에 기여하신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남시 평생학습 도시로 나갑시다. 화이팅!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축제에 많은 분들이 축하를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최종윤 국회의원님, 그리고 조성을 위해서 평생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박미숙 하남시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하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오늘 그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0개월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온통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ESG, 이롭고 새롭게 함께 그리는 미래 하남이라는 주제로 이 박람회를 개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사실 보니까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뭐 19개 정도의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같이 참여를 통해서 습득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특이한 프로그램도 있던데 보니까 하남의 고수를 찾아서 그분이 터득하고 또 그분만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하남 고수를 찾고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남 시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참여하셔서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어려운 시기에 힐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시기는 혼자는 못 지나갑니다. 우리 서로 같이 소통과 연대와 격려를 통해서 이 어려운 터널을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평생학습 박람회가 일주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께 자그마한 행복과 또 소통과 또 미래를 향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남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그 제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남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같이 하는 하남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남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의회 의장 박미숙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교육,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우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평생학습 박람회는 배움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시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7일간 운영되는 박람회 행사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배울 거리와 즐길 거리를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은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미숙 하남시의회 의장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분들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 서광석 대표입니다.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를 축하합니다. 평생학습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남문화재단은 평생학습의 큰 길에 문화예술 교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입니다. 이롭게 새롭게 함께 그리는 미래하남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하남시장인 복지관 민복기 관장입니다. 하남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장 명은지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빛나는 하남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하남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문병용입니다. 근본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는 하남 시민을 기쁘고 풍요롭게 만드는 빛나는 행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진행을 축하드리며 운영진과 모든 참여기관과 참여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모범 평생교육센터 이사장 박이숙입니다.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롭고 새롭고 함께 그리는 미래 하남을 위한 제1회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저희 청소년 수련관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남시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영상 메시지까지 손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민 모두가 배움으로 함께하는 다하남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정말 오늘 기쁜 날입니다. 다음은 나다움, 우리다움, 하남다움을 통해 하남시 평생학습 저변 확대에 기여해 주신 유동자분들의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단체 부분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음은 개인 부분입니다. 평생학습별 매니저 남영희님, 자율문화공간 와락대표 박지영님, 학습동아리 나룰수채 드로잉 대표 사선희님, 평생교육사 은희경님, 평생교육사 조훈님,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 김효임님, 더유 평생학습마을 김상인님, 꿈동산 평생학습마을 이희숙님, 마을강사 김지영님. 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면 일상 속에서 학습의 기회가 가능한 도시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저희 하남시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손만 뻗으면 평생학습의 기회가 있고요. 또 문만 나서면 바로 학습 공간이 열리는 하남시 평생학습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바로 온라인 담벼락 시간이랍니다. 그럼 하남 시민 여러분의 니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일 많은 의견은요, 많은 분들께서 평생학습 수업 기간이 짧아서 아쉬워요라고 주셨네요. 역시 평생학습의 도시로 선정된 하남 시민분들은 이 학습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찾고 싶다. 또 코로나 시기에 마음을 코칭할 수 있는 새로운 강좌들이 좀 새롭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하남 시민들이 모두 함께 기쁨을 참고 매일매일 배움을 통해서 활기차게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구호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이쯤에서 한 마음으로 좀 외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선창을 좀 여러 개를 하면요,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디 계시든지 하남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하남, 좋다 하남, 즐거운 하남, 언제나 하남, 평생학습 하남.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제가 한번 화이팅을 외쳐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다 해주시는 분들, 네, 최고, 하남 시민 최고. 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남 시민의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을 한번 만나보셔야 되겠죠? 빛나는 하남시의 평생 교육 기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하남시는 평생학습에 ESG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주도 스마트 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도 평생학습 교육, 생활체육, 진로교육에 미디어와 4차 산업을 활용한 미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이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시민 모두가 배움으로 함께하는 다하남.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복지관에서는 하남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문화적 소외감 해소와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평생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의 여가, 취미, 교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생학습 박람회에 저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도 참여해서 하남 시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사회통합 방구석 트레이닝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남모범 평생교육센터 이사장 박이숙입니다. 저희 하남모범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하는 평생학습 기관입니다. 한글 교육을 하고 싶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학교로 찾아주세요.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과 자기개발,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동 청소년은 학습 능력 향상, 1인 1특기 개발 프로그램, 인성교육, 성인 강좌, 어르신 강좌, 성인 문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하남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행복을 지원하는 가족 통합 서비스 전문 기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과 나눔터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하남시는 평생학습의 도시답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분들의 참여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ESG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학습 생태계 지속 가능한 하남 다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랜선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커버를 뭘로 할까 하다가 이보다 더 잘 만든 포스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용은 보지 않더라도 이 포스터만 저보고 이 행사에서 하나만 집어가라 하면 저는 이 포스터 한 장만 갖고 가겠습니다.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먹은 플라스틱이 카드 한 장 분량입니다. 유난히 산불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터키에 우리가 나무를 기증한다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 이게 바로 기후변화, 재난, 모든 게 서로 연결된 생과 사의 문제다 하는 것이 산불이 가르쳐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벤트, 저도 행사를 참 많이 해본 사람인데 행사를 보면 그 조직의 역량이 다 드러난다. 하남시에 와서 놀랐습니다. 마치 UN SDG 모멘트, 오늘 행사로 말하면 거의 기조 강연급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BTS와 함께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거기 때 하셨던 유행어가 바로 Building Back Better, 우리말로는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재난이 연결되어 있듯이 해법도 연결되어 있다 하시면서 해법을 함께 찾아보자. 그 메시지가 가장 인상적인 모멘트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인용하신 보고서는 유엔이니까, 유엔 무대니까 유엔 대학 보고서를 인용하셨습니다. 그 보고서 제목이 서로 연결된 재난과 위험. 그 보고서 핵심이 바로 2021년도에 일어난 화면에서 보는 10대 재난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부를 보는데 빙산 아래 거대한 구조인 근원, 뿌리가 되는 원인에 관심을 돌리라 하면서 근본 원인을 글로벌 수요 압력에서부터 낮게 평가된 환경 비용, 이렇게 6가지로 유엔 대학 보고서는 오늘날 재난의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촌의 모든 재난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가는 것에서부터 미국 텍사스의 때 아닌 한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포럼도 유명하지만 포럼의 저항은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보고서 중에 제일 좋은 보고서는 역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거기에서도 화면에서 보는 좌측,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상관성,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저도 집이 학교고, 집이 직장이고, 집이 식당이고, 집이 예배당이고, 집이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어나는 파급 효과를 연결망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해법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ESG여야 하는가에 대한 배경 보고서였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올해를 ESG 원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포럼은 ESG의 로컬 거버먼트의 원년 포럼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부만 나서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애플 핸드폰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애플의 주가뿐만 아니라 애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니 애플이 ESG를 선도하면서 세운 아카데미가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이런 구상들을 제시했는데 보니까 바로 인종 간의 평등과 정의 사업이더라. 저는 ESG가 기업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시민, 개인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바로 오늘 하남시 포럼이 기업 ESG와 시민 ESG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ESG는 정치 구호도 기업의 유행도 아닌 저탄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법, 예전에 녹색경제에서 했던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멘텀이라는 것을 우리가 87년도에 너무너무나 유명한 보고서인 우리의 공통된 미래에서 나온 지속가능하는 우리가 공정성과 활력성과 지구 환경이 견딜만한 이러한 사회 환경
경제 3박자가 지속가능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ESG는 유엔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발전을 향한 대장정인데 60년부터 2000년까지는 개발연대 40년, 2000년부터 15년까지는 새천년 개발 목표 15년, 16년부터 목표 연도인 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무려 60년, 사람으로 말하면은 한갑에 해당되는 목표, 인류의 지혜가 바로 SDG다 하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SDG 17개 목표가 ESG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겹쳐지고 매핑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왜 하남시 평생학습도시가 ESG를 선도해야 하는가 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 4번째인 양질의 평생교육 4번이 16가지를 견인하는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SDG의 5P,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눈에 익숙할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남방 독트린, 초기에 남방 독트린을 말씀하실 때 써먹었던 것이 people, 사람, 번영, prosperity.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했던 평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peace. 이 세 가지를 뽑았지만 실은 3P는 환경, 플래닛, 번영으로서의 경제, prosperity, 사람으로서의 사회, people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 발전의 공진화 모델을 보면 상품 판매 이윤 추구에서부터 지금은 제4세대 모델, 기대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4세대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속 가능 발전도 환경과 사람과 기업과 함께 공진화하는 모델입니다. 평생교육의 프로그램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크게 4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기업교육 시나리오, 사회적 취약 집단을 돌보는 시나리오, 여가사회 시나리오, 궁극적 지향점은 우리 하남시가 추구하는 사회생태 책무성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하남시도 제가 아는 한 유네스코 GNLC를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SDG의 도시 관련된 목표와 유네스코의 GNLC인 학습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당진 시장님의 강연을 국제대회에서 들어봤더니 당진시가 SDG 1번부터 17번을 시정 모든 정책의 부서별로 이것대로 추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강 건너 도봉구는 유엔대학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문가 센터인 RCE 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도 리셋해야 한다는 이 모델은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심하게 겪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인도는 벌써 그 위기를 넘어서 상당 부분 안정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모델이 RE, 재정의에서부터 재통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올해 년도 작년 말에 나왔지만 슬로건으로 The Great Reset, 위대한 재편으로 이렇게 요즘 유행어가 다시 상상하라, 리이매진. 평생교육학계 유네스코의 2대 문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바이블 정도 되는 문서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72년도에 Learning to be, 존재를 위한 학습, 96년도에 나온 학습,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물, 어제 유네스코 총회에서 나온 대개 25년마다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25년마다 나오는 문서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도 유네스코 총회에서 가결돼야지만 그 보고서를 내보내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봤습니다. 그 보고서 제목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함께 리이매징, 재상상하자 하면서 부제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루스의 사회 계약설이 다시 히트칠 것 같다. 근데 이 모델은 이미 ESG, 여기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reduce, 줄이고 reuse, 재활용하고 리사이클, 재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그것은 전통적 한물간 모델입니다. 새로운 모델은 설계를 다시 하고 상상을 다시 하라 하는 뉴 프라이어리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쪽에서 나온 모델인데 그트 그레이트 그 명절을 딱 따가지고 뭘로 바꿨죠? 그린 투 골드, G2G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는 비용과 위험은 아랫부분 줄이고 세입과 보이지 않는 인텐저블은 늘리는.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는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전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하남시의 ESG의 어떤 프레임워크 이것으로 써봐도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오래전 보았던 책 그린 투 골드를 다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 투 그린이라고 하죠. 그린 투 그린. 이번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로 바꿨지만 그린 투 그린에서 또는 그린 이즈 그린에서 뒤에 앞에 부분은 녹색이고 뒤에 그린은 미국 달러가 녹색이다 보니까 달러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4세대 모델은 녹색이 돈이 되는 그러한 경제입니다. 넥스트, 다음이 위대함을 만든다. 우리 김원대 박사님은 사적으로는 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기타리스트이고 아주 미성의 그 목소리의 그 주인공인데 이 저분께서 잘 아시는 주세프 베르디는 80이 넘어서도 계속 작곡하니까 한마디 했대요. 그 많은 작곡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했더니 넥스트. 겸숙공 시절에 이 양반의 오페라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는 본인도 몇 권을 썼는지 잘 몰라요. 하도 책을 많이 써서 95세 된 년에 한번 물었답니다. 당신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했더니 넥스트. 그래서 하남 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정책은 무엇이요? 그랬더니 이분도 평생학습. 그렇지만 넥스트. ESG가 바로 넥스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먹을 것, 쓸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파먹으면 안 된다. 그게 ESG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걸 카피를 만들려면 하남은 기억할 것보다는 기대할 게 더 많은 넥스트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과장님께서 포럼 주제를 넥스트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SG 학습 생태계, 저는 지속 가능한 하남 다음이 대한민국의 넥스트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남은
기억할 것보다는 기대할 것이 많은 넥스트 도시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하남다움이다라고 끝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슬로건 중에서 생태환경과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코리아 CSR 유명훈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리아 CSR의 유명훈입니다. 저는 국내 1호 CSR 지속가능경의 ESG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도 훨씬 전에 제가 영국에서 이 분야를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로 이것을 소개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하남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이면 한 100회 정도 강연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회가 힘들고 환경이 안 좋고 한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 또는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먼저 이걸 바꿀래, 내가 먼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학습 도시의 핵심 컨셉은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ESG 중에서도 생태 환경, 바로 환경 이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유명훈이라고 하고요. 보통 평생 학습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된 평생학습 주제는 바로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ESG 관련된 평생학습 교육의 핵심은 그 기저에 바로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깔려 있게 되죠. 자,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문제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기적인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시민 실천형, 바로 지식과 삶의 통합과 실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ESG 평생학습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여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속가능한 시민교육을 위한 필수 고려 요소로 지속가능한 3개의 기본 축인 경제사회 환경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유럽에서 북유럽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본 시민교육 컨셉을 공부할 때 들었던 3가지 중요한 컨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북유럽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본 시민교육의 3가지 기본 컨셉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그래서 생명 유지와 안전에 대한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교육을 주로 할까요? 뭐 아주 쉽게는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뭐 수영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 웰페어, 기본적인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부분을 또 가르친다라고 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행복 추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 이 세 가지 주제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연 환경이라는 주제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 환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의 행복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학습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육을 콩나물 시루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콩나물 시루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콩나물 시루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물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부으면 어느 순간 물이 그냥 쭉 빠져 내려가 있고 없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우리가 콩나물이 쑥 자라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붓는 물이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경험을 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고 경험하고 성장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고 실천하는 차별점을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부여해주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육과 학습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었던 교육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학습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실전 업무, 즉 연구나 직업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 강화가 됐었죠. 그러다 지금은 책임을 실현시켜 줄 수 있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교육들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교육의 목적들이 확장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리더는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솔루션이 되는, 세상을 좀 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가 양성되는 그런 구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평생 환경 분야,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필수 요소를 좀 말씀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무엇을 교육하려고 할 때 why,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how,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는지,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what is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경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시하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접근 없이 왜 해야 되는지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실천 없는 체질 개선이 일어납니다. 눈만 높아지고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서 생태계를 구축할 때 무엇을, 그다음에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들이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ESG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면서 환경과 사회는 되게 쉽게 이해하는데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사람으로 치자면 이 머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어떻게 내가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라는 부분은 바로 이 거버넌스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올바른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협조적인 구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야지만 환경과 사회 이슈에 대한 접근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ESG는 서로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평생학습은 환경 분야 평생학습은 반드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란 지속 가능성을 일상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내 삶이 그 자체가 문제의 일부에서 솔루션의 일부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경영자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해답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문제의 일부라는 뜻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 각자 이 평생학습 체계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다 문제의 일부가 아닌 해답의 일부, 솔루션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회, 그런 보람들을 느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책적인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 생태, 환경 관련 평생학습 체계는 지금 피라미드 형태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데요. 가장 기저에 명확하고 현실적인 중장기 미시전과 비전 그리고 정책의 제시가 우선 필요합니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위에 리더십, 지식과 경험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적절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우리는 보통 교육 인프라라고 부르게 되죠. 그 위에 우리는 우수한 실천 사례나 시물적인 시민 참여 플랫폼, 임팩트 분석과 공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임팩트 분석과 공유라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상당 부분 어떤 활동을 위한 활동,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분명히 어떤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것이 가져다줄 임팩트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쭉 올라서면 결국 우리가 가장 원하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학습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최근에 하남 시민들과 함께 ESG 관련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문제들을 한번 도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랍게도 하남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뽑아내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가 평생학습 체계의 첫 번째 길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이시듯이 지역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나 지속 가능성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 지역을 바라보면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내가 나서서 풀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학습이 되는 장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대부분 기업들이 ESG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ESG를 할 때 너무나 두루뭉실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경 보호하고 사회공헌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협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앞으로 ESG는 우리가 평생 학습을 통해서 더욱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환경이라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하남시와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만한 환경 평생학습 분야 3가지를 제가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긍정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잘 되는 거, 긍정적인 걸 찾아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수자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예방적 환경보호 활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이 돼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과 실천이 연결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지금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있는 분이 바로 주인공이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CSR 유명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 분야는 바로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제로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원래는 황윤주 정책연구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부캠퍼스 김경남 PM님께서 대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서부캠퍼스 교육상담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남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 재단의 정책연구센터장인 황윤주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하기로 하셨는데요. 재단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를 오기 전에 하남시 평생학습 그 성과 사례집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거기에 2019년도에 하남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고 선언문의 5가지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중 한 가지 3번째 선언문을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자발적 재능, 기술, 지식, 경험 기부를 장려하고 연대를 형성하는 학습 공동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함께 정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학습 생태계 조성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언문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시작으로 저희의 학습 생태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움이 참여가 되고 그게 연결고리가 돼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당 학습의 목표가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모든 4가지의 교육 과정 자기 이해, 신진로 탐색,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이렇게 4가지의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각기 다른 목표를 갖고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교육 과정이 다 활동으로 연계되어질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 참여 분야만이 이제 활동으로 교육 이후에 배움 이후에 활동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기획 단계부터 활동처 연계까지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활동처를 저희가 연계하면서 뭔가 활동을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는 강사진 그리고 저희 재단의 교육 담당자의 연계 역할도 필요하지만 저희 50플러스 선생님들이 그 해당 지역 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것이 굉장히 깊게 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연계도 직접 가능한 것이 이 50플러스 재단과 그리고 평생학습에 임하는 참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들이 지금 보시면 예시로 50+ 도시민박 창업 길라잡이나 50+ 여행기획학교, 그리고 국제개발 사회적 경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사회적 참여와 연대와 활동을 목표로 개설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인교구 지도사나 실버체조 지도사, 50+ 모델반, 이와 같은 과정들도 그런 사회적 활동을 연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교육 과정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4가지의 교육과정 분류 체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참여 교육 과정만 활동이 연계되면 그럼 그 외에 자기 이해나 신진로 탐색, 역량 개발 교육 과정들은 어떻게 활동이 연계가 안 되나요? 교육에서 교육만 받고 그럼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 참여 과정 외에 다른 교육 과정에서는 커뮤니티라는 활동을 통해서 교육 과정이 이제 활동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 에서 말하는 그 커뮤니티는 아마 학습 동아리하고 같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이후에 무언가 좀 더 심화 활동을 하시고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들은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학습 커뮤니티들, 수료생 커뮤니티가 이제 생성되고 소멸되고 자유롭게 이런 생성과 소멸을 거치면서 총 1162팀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분들이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커뮤니티들은 교육과정 이후에 활동을 모색하고 찾아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배움과 참여와 그 연결고리를 연결짓는 활동이 커뮤니티만 있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사자 연구라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 당사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문제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직접적으로 찾으실 수 있도록 당사자 연구라는 그런 장치를 또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저희 캠퍼스의 교육 과정과 커뮤니티로 참여하신 분들이 단순히 교육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도하에 기획하고 진행하는 시민제한 교육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배운 배움이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께 좀 더 확산되고 나눠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하게 교육 과정이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신 그런 교육 과정들인 거고요. 이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들이 이후에 어떤 활동 모델들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제 활동 모델을 설정하고 이게 이제 학습 실천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적인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 직접 진행되고 있는 교육 이후의 활동들 그리고 학습 실천 프로젝트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 일단 교육 수요자의 입장으로서 교육을 수강하고 이후에 이제 커뮤니티가 되고 활동으로 연계되어 나가는 과정들이 도시해설사, 해설가 양성과정, 50+ 인생학교 수료생, 그리고 문화기획 전문가 양성과정의 수료생들이 뭐 색깔 있는 길이라든지 오플밴드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교육과정 이후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그레 발 마사지 봉사단이 어떻게 본인들의 학습을 실천하고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그레 발 마사지 봉사단은 저희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본인들이 봉사단에 대한 요구들이 커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봉사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버케어 사회공헌단 같은 경우에도 노인교구 지도사, 실버체조, 그리고 발그레 발 마사지 그 참여자분들이 모이셔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실버케어 공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교육 이후에 커뮤니티와 각종 이제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임의단체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로 연계가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가장 중요한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좀 더 사회적으로 가치를 나누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디지털 세대 이음단이라는 활동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장년층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디지털 세대 이음단이 지금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이 가능한 50+ 세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발을 했고, 이 50+ 세대분들이 노인복지시설 현장에 가셔서 2대1로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기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을 배워서 어르신들에게 공헌하는 그런 활동들을 맞춰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디지털 세대 이음단은 지금 저희가 올해 100명을 선정을 해서 역량 강화를 교육을 했고, 그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키오스크 모형을 그대로 축소한 키오스크 교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디 매장에 식사를 하러 가시든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매하러 가시든 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고 이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런 키오스크 교구를 활용해서 현장 실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디지털 세대 이음단은 7월 19일부터 총 67개의 복지시설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디지털 세대 이음단의 활동이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실천, 내가 배운 것들을 어르신들에게 안내하고, 또 우리 이 강의 디지털 세대 이음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그 안에서 또 활동을 교류를 하는 장을 마련해야 그 소통을 통해서 학습 실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온라인 간담회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잘 됐던 사례와 아쉬웠던 사례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디지털 세대 이음단이 기기를 사용법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취약계층이라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는 어르신 세대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배운 것들을 알려드리고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다라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시고, 앞으로 하남시의 평생학습 도시에서도 내가 만들어내는 배움과 학습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와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활동으로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공헌에 대한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제로 김미윤 은평정책연구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여쭤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미윤입니다. 하남시 지금 이 공간이 미사 시립도서관이에요. 제가 행사 전에 좀 일찍 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하남시 이 이제 분위기 이것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남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포럼 주제도 ESG를 하남 스타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롭게, 새롭게, 함께 그리는, 뭔가 하남시가 어떤 컨셉을 잡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은평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초대를 하셔서 또 이유가 뭔가 여쭸더니, 이제 은평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과 하남시가 또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접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저는 제게 주신 이 마을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협력 생태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평의 고민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하남시 평생학습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의 주제를 제가 로컬의 재발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하남시도 민선 7기 하남시의 큰 변화를 이제 계속 맞이하고 계실 거예요. 은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도 인구가 꽤 많은, 그리고 좀 오래된 옛날 도시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이 그리고 주거가 변화하면서 은평구도 최근에 5년 정도 빠른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2040 은평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남시도 변화를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은평구의 지역에 대한 고민을 소개해드리면서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역을 고민하면서 다 던지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특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남이, 우리 은평이 차별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살고 있는가? 이런 이제 여러 데이터와 의견과 그다음에 탐색들을 시작하게 되겠죠. 은평구도 2040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과 조사와 이런 데이터들을 훑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은평구가 이제 도시가 지금 50만을 육박하는 그런 규모의 하남시 30만 정도 알고 있는데 약간 크죠. 인구 구조를 보면 또 이렇고요.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이 소속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주민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이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현실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죠. 사실 더더욱 중요하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에서부터 교육은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는 컨셉은 아직 이 연구가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요. 커뮤니티형 마을이라고 하는 앞서 두 분의 주제 발표 선생님들께서도 이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이 커뮤니티로서 은평이라는 큰 도시를 또 작은 생활 거점 단위로 재구성을 하자라는 계획들을 지금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컨셉이지만 우리 지금 이제 이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미사도서관 같은 도서관, 평생학습관, 마을의 공공의 거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기존의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 또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문화 거점 그리고 이것이 단지 공공이 운영하고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어떻게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 사례도 조사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특히나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 은평의 고민도 비슷합니다. 일상적 삶을 어떻게 꾸준히 담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으로 좀 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평생학습 포럼 자리이니까요. 은평은 평생학습에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운용해 왔습니다. 물론 거버넌스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복잡 다단한 거버넌스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은평의 학습 거버넌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진화와 고민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난 제가 은평에서 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처음에 평생학습관에서 일을 하다가 은평구청으로 들어와서 시민교육정책팀 그리고 지금 현재 은평정책연구단에서 단장을 맡으면서 제 주력 분야는 시민민주주의 분야입니다. 시민력을 향상하는 시민교육부터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한 지역의 정책들,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 구조를 만드는 포괄하고 있는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 근간이 되는 것은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것에 있어요. 제 뿌리가 평생교육이다 보니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도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주안점을 가지고 은평에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역량들이 서로 연결해져서 시너지를 어떻게 내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100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기대보다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마을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실험, 조금 제대로 된 구조의 실험이 제 기억으로 2011년 정도, 한 10여 년 전입니다. 우리 동네 홍반장이라는 사업을 제가 당시 평생학습관에 있을 당시에 지금 슬라이드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구청 주택가와 지역에 있는 공정건축협동조합과 지역의 복지관
그리고 평생학습관,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주거 관련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뭐 당연히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우리 주민들, 이렇게 말하자면 기관, 마을,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계를 구조를 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죠. 사업의 주 콘텐츠는 내 집을 내가 스스로 고치자예요. 은평은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이 많은 동네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도 많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기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분들이 매우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몰랐던 문제를 발견도 하게 되고 함께 이거를 내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나간다라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버넌스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를 붙이신 분들은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심화과정으로 넘어가서 주택관리사로 연계되기도 했고요. 지역의 공정건축협동조합은 또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알게 되니까 더 또 활동 열심히 하시게 되고요. 또 행정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민을 만날 기회가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민원인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른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평생학습 분야에서도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교육의 주제를 발견한 실마리를 이 사업을 통해 찾게 되었죠. 지금은 은평 전역에 우리 동네 배움터가 널리 확산돼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기도 한데 은평구가 2012년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되면서부터 가졌던 구상이기도 합니다. 지역 곳곳에 생활 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주제도 매우 다양합니다. 환경, 젠더, 공공 에티켓, 공동체, 지역 상권 활성화, 다양한 주제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관부터 공방까지 곳곳의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확장판이 은평시민대학입니다. 평생학습 대상을 받았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슬로건이 내 삶의 변화, 동네에서 답을 찾다예요. 즉, 무엇을 위해서 배우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서,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함께 변화하고 싶어서 라는 물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 안에 카테고리가 아예 질문하는 학교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최근 3년간은 포스터를 제가 모아봤는데 지속가능, 기후, 수기민주주의, 협동조합 이런 주제들이 지금 성황리에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질병, 돌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또 질문을 던지고 받으면서 교육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연대를 통해 도시를 전환해보자 라는 운동으로도 펼쳐지고 있어요. 전환마을 은평이라는 운동의 흐름이 또 시민대학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챕터입니다. 저는 메타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버넌스도 잘 모르겠는데 메타거버넌스는 또 무엇이냐? 거버넌스의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한 번 협력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게 필요한 존재를 확인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일까? 메타거버넌스를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짧아요. 하지만 지역에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행정이 있고 또 시민사회가 있고요. 또 지역의 여러 의제들을 결정한 지방의회가 있고 마을에 또 주민들이 있죠. 이런 각각의 단위에서 협력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또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들은 일전에 서울 마을 주간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었던 그 미우라 히로키님의 메타거버넌스 사례 발표에서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계속 진화하면서 지금은 지역 안에서 서로 연결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과 주체들을 연결하는 그런 거버넌스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활동가나 리더들이 눈에 띄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 보시는 슬라이드 맨 아랫단에 있는 무수의 혁신적 시민들이 주체가 된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은평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메타거버넌스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은평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통합돌봄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체계를 마을에서 가져보자. 근데 이게 공공이 시작한 게 아니라 민간이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부터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 시민사회, 행정까지
아주 폭넓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자족하고 서로 돌보는 은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 일자리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돌보는 시민의 등장, 그죠? 주체가 되는 시민의 등장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평생학습도 포함된 은평마을시민활동가라는 프로그램이 또 4, 5년 전부터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각 분야에서 따로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서 공동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민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데요.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시민들이 함께 협력 생태계를 만들 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두의 민주주의란 말을 요새 많이 쓰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역량과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이 어떤 목표는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에서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앞을 보다 보면은 차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멀리 내다보면 말하자면 제가 비유죠. 일종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다 보면 저희가 가는 길이 흔들림 없이 오히려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남시 평생학습, ESG 잘 발전시키길 바라겠고요. 저도 은평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돕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질문이 올라와서요. 네, 은평구는 기관과 사업 마을이 함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남시와 좀 이런 점은 공통적이고 또 이런 점은 발전 방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지. 네. 오늘 이 포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남시의 많은 기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짧게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기관들이 자리하는 크고 작은 그런 이제 모임들을 하남시 물론 기획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의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는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평구에 제가 짧게 소개해드린 이런 일들도요. 그냥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남이든 은평이든 지역에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구조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결정하고 합의하는 구조를 얼마나 탄탄하게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평생학습이 그 부분에서 분명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과 하남이 같이 가져갈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석을 위해서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이희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거고요. 푸른교육공동체 윤규승 대표님, 그리고 하남시 평생학습 마을연합회 김연경 회장님, 그리고 하남시 빛나는 학습공간 매니저 대표 김수진님이십니다. 네, 그럼 이희수 교수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자한테 한번 최고의 좌장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양반의 리더십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장은 보이지 않고 토론자가 보이면 최고의 좌장이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토론자 세 분을 모셨으니까 토론자분들께서 주어진 시간 잘 안배하셔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약간 놀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푸른교육 공동체 대표 윤규승입니다. 저희들은 한 2002년부터 하남에서 환경교육센터나 기타 등등 공동육아, 대안학교, 온갖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환경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여기 이름에 보면 그 당시 저희가 고민했던 모든 좋은 내용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ESG하고 굉장히 연결된 거죠. 당연히 환경도 집어넣고요, 공동체도 집어넣고요, 교육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서 오늘 약간 문화 충격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관과 함께 이렇게 거버넌스를 이루거나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대립적 구조였던 거죠. 학교 다닐 때 80년대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세상은 어떻게 좀 기여를 해보고 싶은데 뭘 해볼까 하다가
환경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 이름을 만들고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 이제 놀란 것 중 하나는 저희가 한때는 지속 가능한 삶 하면서 앞에다가 저희 단체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 최초 그 공유자가 그 유명훈 대표였다는 걸 오늘 알게 돼서 민망합니다. 도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면서 들은 게 저희들은 이념과 명분은 있었고 노력은 했는데 여기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말은 했지만 고민을 못 해봤구나.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요 이코노미라는 컨셉도 없는 거고요.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그런 노력들도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립적 관계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이제 정리했지요. 근데 다만 저희들이 그 20년 동안 해오면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저희가 2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저희가 온갖 그 사회 사업을 해오면서 만들어 왔던 파트너들, 교육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에 뿌려져서 그 힘으로 다시 새롭게 꼽히고 있는 걸 보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한 20여 년 가까이 끌고 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이제 고니 학교도 있고요. 고니 축제, 뭐 맹꽁이 학교, 새사파리, 그다음에 당전선 모니터링, 이제 온갖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전략도 잘 못 세우고 그렇게 길게 내다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맥은 유지하게 됐고 그때 저희가 시작했던 나무과원이 이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줄 우리는 예측은 했으나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 나무과원 축제 같은 이런 것들을 뿌려는 놨고 다만 열매를 못 맺었는데 이제 이 다음 주자들이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마음으로 기쁘면서도 이런 과정들 다시 말해서 관에서까지 이 정도로 생각해보고 같이 포럼을 만들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포럼하면 저희들만 했지 절대 관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관에서 좀 주도하다시피 하고 이런 학에서 같이 도움을 줬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안정화됐을 텐데 20년 동안 온갖 소위 말하는 맨땅 헤딩하고 지금 돌아와서 이제 결과들 나무과원이 다시 성장하고 그 당정섬이 다시 사람이 찾는 곳이 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참 감기가 무량하고 이제 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사실 저희들은 좌절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미사 같은 경우도요. 저희들은 미사 습지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엄청나게 저희들 예정이 갔던 곳이 다 밀리고 당연히 아파트 생겼고요. 덕풍골 습지 다 없어지고 터널 생겼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지치기도 했지요. 근데 이런 새로운 에너지와 힘들이 다시 올라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하게 만듭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하남시에 평생학습 마을이 27개 단지 안에 각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평생학습 활동가이고요. 그리고 그 연합회를 맡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포럼 주제를 뒤에 있는 포스터를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제 게시를 하려고 펼쳤더니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좋은 걸 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좋아? 뭘 봤니? 라고 했더니 ESG를 아이가 엄청 맛있는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맛있는 게 뭘까? 그랬더니 엄마 이거 라면에 들어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빵 터지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엄마가 이 MSG와 ESG는 다른데 설명을 해줄까 했더니 아이가 듣고는 하는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쉽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되었던 게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마을을 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런 그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학습을 운영을 할 때 현재도 많은 리듀스라든지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평생학습이 아니어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제가 학습자들을 통해서 본 그 가장 큰 거는 그 리라이어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지, 내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 환경을 접목시켜서 내가 내 실생활에 배우고
배움을 또 이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게 과연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그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학습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학습자들은 학습에 더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을 제가 경험상으로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남시 이런 평생학습 마을에서 그런 학습자들에게 이런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교육 환경을 좀 확신을 갖고 학습에 임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발표자분 중에서 특히 유명훈 대표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아까 제가 강연 연설을 듣고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남시 빛나는 학습 공간 매니저 대표 김수진입니다. 저는 별자리 매니저로서 그냥 별자리가 뭔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별자리 매니저는 83개의 유후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별자리 학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평생 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분들, 동아리 하시는 분들과 유후 공간을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 기부자하고 수혜자를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하남시의 평생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남의 모든 시민들이 평생 교육에 흠뻑 젖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다시 하남시를 위해서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명의 별자리 매니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윤규승 대표님이 본인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때는 굉장히 관과 시민들이 대립이 된다고, 대립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저희 별 매니저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와 시민들 사이에서 열심히 대립되지 않도록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명훈 대표님하고 또 우리 김미윤, 김경남 선생님들 말씀 1분씩 답변 겸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초등학교 학생이 ESG를 MSG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최근에 벨기에에 살고 있던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초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벨기에에서. 근데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 방학에. 근데 ESG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근데 그거 어떻게 아니?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그거를 기본으로 엄청 요즘 많이 배운답니다. 그걸 배우고 있고, 동시에 그것을 실천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자기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을 해서 그걸 성과표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거가 됐더라고요, ESG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우리 하남시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크던 작던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그게 인정을 받는 어떤 구조를 우리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인정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노력이라도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확신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빠른 길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교육의 컨텐츠로 활용이 됩니다. 내가 했던 것이 또 다른 교보제가 된다? 그건 엄청난 영광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확신의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제가 아까 피라미드에서 보여드렸듯이 효율적인 시민 참여의 어떤 교육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 여기 학습에 참여하시는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 제도적 장치, 그거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확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ESG라는 부분은 단순히 뭐 기업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지자체에 들어왔고 이런 어떤 붐을 이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꾸준히 잘 이어져서 이제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평생 학습 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많은 사례를 가져왔었는데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듣다가 그리고 유명은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게 교육이 어떻게 지속적인 확신을 갖고 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저도 선생님의 말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더니 유명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성공의 경험과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이게 추적될수록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확신을 유도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50+ 저희가 모델 과정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업이 뭐 내가 키가 커서 내가 몸이 날씬해서 뭐 들어오는 수업이 아니라 걷기를 하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자세도 좋아진대.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다가 뜻이 맞아. 그리고 이런 걷기가 너무 좋아. 그랬을 때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배운 내용들을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 그리고 이런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박람회에 참여해서 그거를 확산했을 때 상대가 그걸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좋은 경험을 하는 걸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보람과 가치를 찾는 일들을 했을 때 이분들이 확신을 갖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 교육 과정에서 모델단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 이후에 성장하는 그런 단계들이 여러 단계의 이제 보람과 확신과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들이 실현할 수 있는 활동들 역시도 그런 본인들이 경험한 그 걷기와 바른 자세를 나누고 그리고 본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 세대들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패션쇼 장을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선순환적 구조로 점점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교육 담당자로서 그런 교육 기획에 대한 확신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학습 동아리나 그런 모델들이 점점 하남시에도 많이 생겨날수록 그런 학습 동아리들이 점점 학습 도시로서의 그 생태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큰 자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세 분의 또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해오신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과 이제 대화하는 이런 자리. 사실 이제 시간도 짧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 여기 이제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이 이제 기조 강연하실 때 리셋 얘기를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도 리이매진이라는 표현이 저는 지금 하남시 지금 도약하는 새로운 이 기운을 가진 이 하남시에 너무나 절묘하게 들어맞는 그런 어떤 방향성, 슬로건, 또 행동의 지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미 주도를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그 유명한 툰베리가 현장에서 이제 답을 얻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책상머리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저는 ESG를 지금 포럼에서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83개 별자리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또 아까
20여 년간의 그 투쟁의 역사 속에서 관과 어렵게 일을 해왔다 하시는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역사 속에 지금 현재 2021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은평도 뭐 하남과 여건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위에 축적해가는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도권은 시민에게, 리셋을 버튼을 누른 사람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점이 관이든 민이든 활동가든 머리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동지의식 이런 걸 느끼면서 오늘 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영국의 평생교육계의 거정인 존 필드의 새로운 평생교육 질서라는 그 책의 마무리를 오늘 김미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메타 거버넌스란 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본인 말이 아니고 인도 모디 총리가 주지사에서 총리가 될 때 썼던 슬로건이 Less Government, Government는 줄이고 More Governance, Governance는 늘려라. 거버넌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통치 지배구조인지, 기업에서 말하는 지배구조인지,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협치인지, 협치의 지배구조 유형인지, 이것도 우리 학습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좌장 마이크는 진행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넥스트, 다음 하남을 만들어갈 하남시와 하남시 평생학습관은 하남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었던 제1회 하남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회 행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우신가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축제 기간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행사분들이 있어요. 먼저 배움터 체험이 있고요. 그다음 하남시에 숨어있는 고수분들을 찾아서 다양한 저희 꿀팁을 배울 수 있는 하남 고수를 찾아라 이벤트가 지금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평생학습 하남 검색하셔서 다양한 영상에 좋아요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남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넥스트, 다음을 생각해서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러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고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